나를 멈추게 하는 것들 시 감상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보도블록 틈에 핀 쓴바귀꽃 한 포기가 나를 멈추게 한다. 어쩌다 서울 하늘을 선회하는 제비 한두 마리가 나를 멈추게 한다. 육교 아래 봄볕에 탄 까만 얼굴로 도라지를 다듬는 할머니의 옆모습이 나를 멈추게 한다. 굽은 허리로 실업자 아들을 배웅하다 돌아서는 어머니의 뒷모습은 나를 멈추게 한다. 나는 언제나 나를 멈추게 한 힘으로 다시 걷는다. 자, 지금 선생님이 조금 빠르게 읽어봤습니다. 이렇게 읽어보니까 반복되는 구절이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1년에 나를 멈추게 한다. 2년에도 마찬가지, 3년에도, 4년에도, 5년에는 가운데 부분이 똑같은 구절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읽어보니까 여러분들이 노래방에서 잘 부르는 랩과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앞부분을 보시면 뭐뭐가, 뭐뭐가, 뭐뭇이, 뭐뭇은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해서 동일한 상황을 계속 제시해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복을 통해서 리듬감을 형성한 겁니다. 자, 이제 원론적으로 넘어가서 시를 감상할 때는 여러분들이 1, 2학년 때도 배웠겠지만 이 4가지 포인트를 기억하시면 주제를 찾기도 쉽고 문제 풀 때도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 화자는 누구인가? 시에서 화자는 드러나기도 하고 드러나지도 않는데 이 시에서는 아주 정직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어디에 있죠? 맞습니다. 나라고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죠. 나가 맞습니다. 상황은 어떻습니까? 우리 서술어 부분이 전부 다 멈추고 있죠. 무엇 때문에는 앞에 나올 텐데 그건 태도 부분에서 살펴보고요. 느낌은 어떻습니까? 멈추게 한다, 멈추게 한다, 그것들로 통해서 난 다시 걷게 된다. 이런 걸 좀 어렵게 설명하면 성찰, 사색 이렇게 스스로 생각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느끼고 깨닫고 태도다 이게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마도 이 시에서는 어떠한 상황 때문에 내가 이런 힘을 얻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여기서는 깨달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는 뭐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태도와 느낌을 잘 조합을 하면 이런 상황들 때문에 나는 힘을 얻는다. 근데 이런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좀 사소하고 나약하고 작은 존재들. 우리가 흔히 좀 괄시하고 멸시하고 무시하는 그런 존재들조차도 나에게 힘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이 시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앞에서 읽었었던 시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다시피 화자, 상황, 느낌, 태도 이 4가지를 기억하신다면 쉽게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이 시의 화자가 어떠한 상황에 처했는지 얘기해 봅시다. 우리 아까 전에 나왔던 이야기네요. 정리를 하면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좋겠죠. 어느 봄날 사소하고 일상적이지만 가치 있는 대상을 발견하고 멈추었다 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사소하고 일상적이지만 가치 있는 대상은 우리 밑에서 파악을 해볼 겁니다. 밑에 보시면 그림이 등장을 하죠. 선생님이 미리 적어뒀는데 1년부터 4년까지를 그림으로 정리해뒀고 키워드를 넣는 겁니다. 1년에서는 보도블록 틈에 핀 쓴바귀꽃 한 포기 그림이 잘 그려져 있죠. 두 번째 연에서는요. 어쩌다 서울 하늘을 선회하는 제비 한두 마리. 세 번째는 육교 아래 봄볕에 탄 까만 얼굴로 도라지를 다듬는 할머니의 옆모습. 4년은 굽은 허리로 실업자 아들을 배웅하다 돌아선 어머니의 뒷모습. 이런 것들이 나를 멈추게 하는 것들입니다. 이것들의 공통점은 어떻게 적용되겠어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흔히 발견되는 작고 연약한 대상들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무엇을 가지고 있기에 나를 멈추게 하죠? 삶의 의미, 가치를 담고 있다. 나에게. 우리가 이 단원에서는 심미적 인식이라는 것이 포인트가 되는 키워드입니다. 아마도 작가가 이 시를 쓴 이유가 이런 감명을 받아서 이런 상황에서 느낌이 있어서 쓴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옆에 페이지로 가기 전에 우리가 2번 옆에 제가 시각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뒀습니다. 우리가 시를 표현할 때는 심상이라는 것이 있는데 심상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마음에 그림을 그려보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어떤 것들을 통해서 시각, 촉각, 청각, 후각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근데 이 시에서는 시각적인 부분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뒤편에서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15페이지의 목표 활동에서는요. 1번 화자가 걸음을 멈춘 까닭 답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가끔 누구나 그런 적 있잖아요. 선생님도 예전에 길을 가다가 한 노숙자의 눈을 쳐다봤는데 평소 같으면 악취도 나고 그 행동이 보기 싫어서 피했을 텐데 그 눈을 계속 쳐다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굉장히 숙연해진 적이 있습니다.
사소하고 일상적이지만 그 안에서 느끼는 숙연함은 뭘까요? 아마 이 시에서 시인이 느꼈던 거랑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일이 있었나 모르겠습니다. 밑에 가보겠습니다. 밑에 보면은요, 사실 2번이 가장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작가는 아마도 일상의 사소한 대상들이 주는 위안, 삶의 위안이죠. 그래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게 바로 심미적 인식입니다. 누구의? 작가의. 우리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심미적 인식, 작가를 통한 심미적 인식을 작품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거고, 우리가 느끼는 그 행위와 그것을 표현하는 것 자체가 심미적 체험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를 감상한 후에 우리가 사는 세상의 깨달음을 당신은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과제로 한번 제출해 보라고 했었죠. 자, 다음 페이지 넘겨보겠습니다. 앞에서 잠깐 언급했었던 것처럼 우리가 심상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시에서는 시각적 심상을 많이 이용했지만 우리 다른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이런 것들로 표현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나를 멈추게 했었던 것 대상을 하나 정해보시고 그것을 청각, 후각, 미각, 촉각으로 한번 표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아마 다 하셨을 건데 3번을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심상을 통해 심미적 인식을 표현했을 때의 효과, 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 시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시각, 청각, 후각, 촉각으로 했을 때 어떤 느낌을 받았습니까? 아마 구체적이고 생동감이 있고 뭐 생생하고 이런 것들이 바로 이 효과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